요즘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슈가 시끄럽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이스피싱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내가 당해도 큰일이지만 내가 연루되어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와 업무 형태를 잘 들어보시고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보통 그 조직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 등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보통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과 전달을 담당하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총괄하고 주도하는 두목격을 말하는 거고요. 부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급들도 총책으로 봅니다. 유인책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전화를 걸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거나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집책은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방법은 보통 외부 범죄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점점 커지면서 조직 내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내는 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출과 전달을 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에서 모집이 되는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출근을 하지도 않는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인출책과 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체 어떻게 처음에 출발을 하느냐. 우선 총책과 관리자급들은 해외 현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우회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대포통장도 마련을 하는데요.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회사 명의, 즉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된 법인통장 또는 일반 개인들을 속여서 뺏어온 개인 통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 통장을 뺏어오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겠다, 저렴한 금리다, 신용이 불량해도 된다 라는 말로 속여서 통장을 빼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유인책들을 모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총책 관리자급들이 본인들의 지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면서 유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되는 핑계들이 해외에서 사설토토 사무실을 열었는데 거기서 일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다, 또는 해외에서 가라오케나 유흥주점 같은 것을 열었는데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오라고 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꼬심을 당한 사람들이 해외 현지에 도착을 하면 우선 거주지를 등록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권을 뺐는데요. 이 여권은 조직에서 탈퇴할 때까지 쉽게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유인책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본인들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도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보통 유인책들은 검사 역할 또는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는데요. 한 명이 본인 몫으로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를 돌립니다. 먼저 수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서 어느 정도 속아 넘어간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넘기는데요. 검사님을 바꿔드리겠다, 우리 검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다 라면서 전화를 넘기고 그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통 더 숙련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마무리 과정까지 담당을 합니다. 보통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돈을 입금하도록 시키거나 개인정보를 말하기 위해서 부정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인책들이 열심히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을 때 관리자급들은 국내에서 일할 인출책과 전달책을 마련하는데요.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구인구직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신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보신문지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설마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시는데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직장에서 은퇴하신 후에 소소하게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어르신들도 많이 연루되시곤 합니다. 심지어 전달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담당하는 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대부분 관리자급들이 해외에서 메신저나 온라인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 점은 분명히 의심을 하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전에 저희에게 오셨던 의뢰인 중에 어떤 분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심지어 혹시나 해서 그 회사 이름으로 검색을 한 후에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나랑 통화한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일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전달책이나 인출책 분들도 본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한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에 전달책, 인출책
인출책들이 국내에서 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다가 검거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내에 있는 전달책 인출책들은 본인들이 완전 말단이고 본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피해보신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전달책 인출책들이 과거에 전달했던 돈들은 이미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현지에 있는 총책들이 챙겨놨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내가 사기를 당한 분들도 정말 문제고 내가 나도 모르게 연루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무언가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미심쩍은 제안을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규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단체로 규정해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인의 제안으로 해외로 일을 하러 갔는데 뭔가 내가 잘 알 수 없는 일을 시킨다.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즉각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 여권이 없어도 귀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탈출하셔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조직원들 간의 행동 강령이 있다. 예컨대 2명 이상 꼭 같이 다녀라. 밤 몇 시 이후에는 나갈 수 없다. 라는 조직이 있다면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바로 알아채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집책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 대출 해주겠다. 신용이 안 좋아도 좋다. 당신 통장을 제공해달라. 또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 이러한 대출 회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공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집책들은 땡땡론 쉽게 대출됩니다. 저이자, 저금리, 신용불량도 상관없음 이런 문구들 그리고 심지어 포토샵까지 열심히 해서 이미지 문구로 광고를 하는데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자를 받으시더라도 삭제하시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출해준다고 해서 전화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상담하고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던데요. 그게 모집책들의 역할입니다. 다 전화 상담 아주 잘하니까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전달책들과 관련해서는 고수익 알바를 당연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기 알바, 출근 안 해도 되는 알바, 서류 전달, 자금 수금 이런 단어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근로계약서도 쓰자는 말도 없고 담당자도 직접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 가깝게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관련된 일이라고 끝까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늘 경계하시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든 빨리 그만두시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